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JD 벤츠의 잘못된 이민 선택,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 로보틱스 프로젝트 리더 일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을 바탕으로 미국 정치와 이민 정책에 관한 뜨거운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이민이나 교육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 경제와 기술 경쟁력, 그리고 국가의 미래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JD 벤츠 부통령입니다. 그는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들이 위대한 일을 할 재능이 없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며 외국 학생이나 교수들을 데려오는 대신 미국 내 인재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애국심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외국 학생의 유입 자체가 미국 시민의 번영을 막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과 괴를 같이 하는 듯 보입니다. 그는 최근 하버드 대학교에 유학 중인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치는 대통령이 과거의 무슬림 국가 국민에 대해 여행 금지령을 내릴 때 사용했던 이민법 조항과 같은 근거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버드에 다니는 수많은 유학생들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기여하고 미국 과학과 기술, 의료, 공학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벤츠 부통령은 1950년대 우주개발 프로그램이 순전히 미국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식의 주장을 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이민 온 수많은 독일과 유대계 과학자들이 미국 우주 개발의 핵심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르너 폰 브라운이죠. 그는 세 턴 로켓을 설계해 미국을 소련에 맞서 우주 경쟁에서 승리로 이끈 인물입니다. 이민이 미국에 기여한 것은 우주 개발만이 아닙니다. 전 구글 최고 경영자인 에릭 슈미트는 2021년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계 연구자들이 미국 AI 논문의 주요 저자이며 이들을 배제하면 미국의 AI 리더십이 붕괴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학원 컴퓨터공학 및 공학 계열 학생의 70%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1950에서 70년대 미국이 과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민자였습니다. 의학 부문도 마찬가지였죠. 대표적인 예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엘버트 사비는 폴란드 출신 이민자였고 조나스 솔크는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인텔을 반도체 강국으로 키운 앤드류 그로브도 1956년 헝가리 혁명 직후 미국으로 이주해 뉴욕 시립대를 졸업하고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였습니다. 그의 기술력은 미국 IT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자국 학생의 교육에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중고 교육과 직업기술교육 부문은 여전히 많은 개혁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와 별개로 미국은 앞으로도 외국에서 오는 인재 없이는 세계 경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 나라를 발전시킨 이민 국가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생전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엔 충분한 엔지니어가 없어서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을 막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이민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이 외국 인재를 외면한다는 것은 곧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벤츠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번영을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엔진 중 하나인 이민의 브레이크를 거는 일입니다. 미국은 지금 개방성과 다양성이라는 전통을 지켜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사설은 바로 그 경고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테크 뉴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테슬라의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깊이 관여해 온 핵심 인물이 회사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닌 테슬라의 미래 비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에게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6일 테슬라의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밀란 코박 부사장이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 이른바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일론 머스크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옵티머스는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이 언젠가는 청소, 육아, 산업작업 등 거의 모든 일상과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최대 10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과 AI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박 부사장은 2016년부터 테슬라의 합류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개발에 참여했고, 이후 2022년부터는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며 테슬라의 AI 전략을 실현해온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AI 소프트웨어 책임자인 아쇼크 엘루스와미와도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그럼 그가 갑작스럽게 회사를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박은 직접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며, 이번 결정은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일 뿐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와의 불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떠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의 말은 팀의 미래를 믿는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는 시점은 테슬라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순간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인 4월, 머스크는 투자자들에게 올가을부터 테슬라 공장에서 수천 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실제로 가동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100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옵티머스는 단순한 실험 프로젝트가 아닌 테슬라의 차세대 성장 엔진입니다. 게다가 머스크는 옵티머스를 자동차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간 노동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가정과 산업 전반에 투입될 수 있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로봇을 통해 미래의 일자리와 노동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이미 옵티머스의 움직임과 청소 작업, 그리고 심지어 춤추는 모습까지 시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연예인 킴 카다시안과 함께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머스크의 화성 식민지화 구상에서도 이 로봇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런 거대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술 리더십과 강력한 팀워크가 필수입니다. 이번 코박의 퇴사는 그 자체로도 타격이지만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추진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코박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재들도 테슬라 내부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스크 특유의 속도감과 추진력을 감안하면 옵티머스 프로젝트는 여전히 강하게 밀어붙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로봇 기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조차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를 넘어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의 미래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진보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의 결정과 헌신이 존재합니다. 밀란 코박의 퇴사는 바로 그 인간적 요소를 조명하게 만든 상징적인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